네, 구본상영 심탄에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충북 북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주 선거구에서 총선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더 인터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에 의미하는 청룡의 해인만큼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경제전문가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오창 과학산업단지 본부장으로 한 5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스마트 생태산업, 요즘에 핫하고 있는 ESG 관련된 경영, 마케팅을 지도하고 있는 이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네. 또 청주 쪽에도 연이 이렇게 있으시네요.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계셨고요. 네. 그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하면 네. 총선 도전 의사를 비교적 늦게 밝히신 편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건 좀 늦게 했죠. 그러나 충주가 그동안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후보가 있어도 네네. 대부분 낙하산이라든가 예. 아니면 특정 세력들의 출세를 위한 어떤 시험장으로 변질됐던 게 지난 20년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이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준비를 해도 항상 새로운 낙하산들이 들어오곤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4년 전에도 언론에 좀 노출이 몇 번 됐었는데 예. 출마를 결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어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출마의 변이랄까요? 사실 이제 충주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충북에서도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일종의 총선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어쨌든 결단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출마까지 좀 임하게 되셨을까요? 어려서 충주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따라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너는 어려서 충주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나중에 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근무할 때도 많은 CEO들로부터 당신은 정치가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같이 근무했던 언론사 출신 전무님께서도 예. 항상 당신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여기 있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는 또 과거에 우리가 암기를 잘해서 어떤 성공했던 시대, 네. 그런 시대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 창의력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새로운 전략을 발휘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이력을 갖고 계실 때도 정치가 어울린다라는 평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칭찬으로 정확하게 좀 가름이 되는 얘기일까요?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그 충주에서 대원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를 회장으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는 신설학교였습니다. 제가 예. 5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 뭐 동문체육대 하면 많이 와도 한 200명 전후의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 제가 회장으로서 추진위원장도 두지 않고 우리 동문들과 함께해서 그때 당시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해서 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 저희는 총동문체육대회를 2번 했습니다. 아 그때요? 예, 후배가 못한다고 해서 저희는 다시 해갖고 저희 기수하고 1회부터 5회까지 2번 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추진력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무엇은 만들어가는 그런 예. 재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고요. 예. 아마 혹시 들었겠지만 오창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청년 친화형 단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오창에 충북의 랜드마크인 5만 6천 평 규모의 ICT 빌딩을 건설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되고 국비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펀드도 확보가 되고 예. 부지도 확보가 됐는데 예. 그 충북에 있는 분들의 그 면적의 크기에 놀라서 5만 6천 평을 채울 수 없다. 이런 것들의 일부에 반대에 붙여서 현재는 좀 정지돼 있다. 남들은 뭐 좌초됐다 했는데 전 정지돼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당신은 큰 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금 이제 말씀을 몇 번 하셨으니까요. 이 지역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고향은 충주시겠습니다만 오창 청주 쪽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한데요.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충주로 지역구를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고향이 오창이고 저도 본적이 오창으로 돼 있고 네. 또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과학 단지이기도 했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CEO분들이 오창에서 남아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퇴임할 때 에피소드인데 이제 저는 계속 그 2번 연임을 받았거든요. CEO로부터 2번 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도 받았고 나름 했는데 변수에서 제가 퇴임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창에 있는 저희 이사진과 감사들이 저와 동반 사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갈 때 좀 상처받지 않고 저 친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다 사퇴도 해 주시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과거에 언론사와 많은 분들과 충북의 인구가 200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 그것이 오송부터 오창을 중심으로 20만 그다음에 북부권에 20만. 근데 뭐 오창과 오송은 제가 어느 정도 틀만 만들어 놓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것이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아마 그게 실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충주 북부권의 문제인데 북부권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해서 제가 이번에 충주 쪽을 면세 경제자유특구로 만들어서 많은 장인들이 와서 즐기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주에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이 충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를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오창 쪽이면 청원에 변재열 의원이 워낙 맹주가 있어서 좀 피해 가신 건 아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요. 변재열 의원과는 뭐 원만한 관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선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자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지 뭐 과거처럼 어떤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예로 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나 저는 산업공사적 사고에서 어렵게 사는 분이나 뭐 좀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동일시되고 우리가 뭐 부모들이 다 공부해서 사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내가 가진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출마를 밝히신 충주 지역도 그렇고 청원구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2곳이 둘 다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치열한 공천 경쟁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거길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도 역시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쟁력을 좀 내세우실 수 있을까요? 뭐 선거 전략 일단 말씀하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언론에 이제 단편적으로 이태성 예비 후보의 어떤 일성 가운데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면세 자유특구하고 또 충주의 인구를 한 2배 가까이 지금 20만에서 40만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짚어보고는 싶습니다. 일단 어떤 선거 전략을 짜실지를 좀 듣고 계속해서 좀 여쭤보죠. 사실은 충주가 과거 조선시대 우리나라 인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과거죠. 2위까지 갔던 도시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과 동시에 영화를 같이 상영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 그다음에 작은 도시지만 또 방송국이 2개씩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해도 자립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과거 일제강점기 이제 도청이 옮겨오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루어오면서 인구의 중심의 편성이 청주권으로 이제 옮게 됐죠. 그러고 나서 충주는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그 행정가들 중심의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리더의 부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까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충주시 인구만큼 인구가 늘었습니다. 22만이 늘었어요. 화성시가요? 그렇죠. 거기 뭐 동탄 동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몰려들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누가 가만히 있는다고 인구를 늘려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기업을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면세 도시입니다. 예. 예, 세금 없는 도시. 예.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을 가보면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도시들은 면세가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수공업 제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면세를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 테고 또 장인들이 뭐 구두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와서 모여서 타운을 만들면 또 서로 시너지를 내고 그러면 도심이 황폐화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세금 없는 충주를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면세 네, 면세 도시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예산 이존 시대는 지금 현재 충주가 약 1조 3천억이 좀 넘는데 이것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지만 경제력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네. 예. 또 지금 현재는 가면 갈수록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먹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도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고 인구가 늘면 세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 세수가 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인구가 늘면 충주도 7만 5천 정도만 늘으면 국회의원이 2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석으로 바뀌면 혼자 뛰는 것보다는 뭐 자동차도 마력으로 보면 100마력보다 200마력이 나니까 2명의 국회의원이 하면 한 2조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후보가 있는데 한 자리가 늘어나면 경쟁력도 줄어들고 네.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출마한 후보들도 좋고 저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되면 제가 예. 인구를 잃고서 예. 제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 되겠는데요. 네. 오랫동안 사실 충주 인구가 지금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좀 줄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시장도 그렇고 뭐 노력을 안 하고 열심히 안 쏟은 분들은 없겠는데 너무 과감하게 이제 20만에서 40만을 얘기하셨고 이제 면세 자유를 얘기하시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뭐 반론으로나마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좀 남다른 창의력을 갖고 있고 남다른 추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낸 적이 많습니다. 과거에 회사 다닐 때도 거의 상위 1% 안에 거의 들었었고요. 또 오창에서 이제 그 ICT 빌딩에 대한 예를 또 잠깐 들면 그 땅이 KT 땅이었습니다. 네. 약 4,200평 정도가 되는데 KT는 민간인한테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게 거의 전통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단법인한테 그걸 줄 리도 없고. 근데 제가 줄기차게 1년을 넘게 예.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서 KT 사장이 전 구본무 사장께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그 땅을 내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부동산 계약하면은 보통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어떤 계약금. 계약금 10%. 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가진 돈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때 예. 예, 펀드는 있었는데 펀드는 네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가 안 돼서 제가 감히 KT를 상대로 5%의 계약금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도 민간 쪽으로 안 내려오는 것을 이제 얻어내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내놓는 계약금 액수마저도 반토막으로 내겠다. 예. 그렇게 했더니 거기 법무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세상에 그 법에도 10%로 돼 있는데 어떻게 5%를 내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좋다. 그럼 제가 그 법에 10%가 돼 있으면 10%를 내고 법에 10%가 없으면 5%를 하자.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KT팀하고. 예. 그래서 법에 없어서 5%로 하기로 계약서를 완성하고 KT 법무팀을 통과해서 KT 이사회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럼 법무팀에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10%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게 법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례에 대해서. 예, 관례를. 예. 어찌됐든 그런 어떤 경험 또 본인의 인생 그 행적에서 쌓았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충주 관련해서도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이제 공약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듣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의 재산과 배움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진 경제적 상태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수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옳아서 그가 선택이 됐다면 네. 그것을 실현해보고 그것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와서 수렴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극단적 삶보다는 서로 수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에게 한 말씀 드리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